시나리오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SK케미칼의 지배구조와 사업부문, 그리고 코로나 이슈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차트를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그룹 내 제약바이오의 지배구조와 사업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는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개발 연구와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순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의 100% 자회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 치료제 3개 회사가 모두 주목받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왔죠. 그렇다면 SK케미칼은 화학을 다루는 케미칼인데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자, SK케미칼의 사업부는 그린케미칼과 생명과학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린케미칼 사업부는 세계 최초 투명 내열 폴리에스터 개발과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중유 등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화학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의 골드 레벨을 인증받기도 하였고요. 또한 고내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CT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니치를 설립하여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 각광받는 플라스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의 상승은 방금 말씀드린 그린케미칼의 역할보다는 백신 쪽에 기대감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헬스케어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약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약, 백신, 혈액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기존 백신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하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백신과 글로벌 기구들과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있으며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설비 및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SK케미칼은 2011년엔 친환경 연구소 에코랩, 12년엔 최첨단 백신 공장 완공과 생산 및 R&D 인프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파스테라와 폐렴균 백신 공동 개발하여 최대 1억 5,50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세계 최초로 세포 배양 사과 독심 백신인 스카이셀플루 사과를 출시, 그리고 호주에 라이센스 아웃한 혈우병 치료제는 미국 FDA와 캐나다, 유럽의약국, 호주의 시판 허가를 받으며 국내 기술 기반의 바이오 신약 중 최초로 미국과 EU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약사인 얀센과 치매 치료제 레미넬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는 점이고요. 국내 최초로 3세대 뇌전증 치료 주사제 출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탄소 복합 효자는 현대차에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으로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을 글로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공급 물량은 비공개이지만 현재 백신 후보 물질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어 향후 상업화 시 실적 개선에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산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논의 후 100%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고 계약 기간은 7월부터 내년 초까지고 임상 성공 시에는 추가 물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백신 생산 캐파는 이미 부족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로 더욱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중에 백신의 경우는 이전부터 글로벌적으로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동 백신 공장의 전체 캐파는 1억 5천만 도즈가 생산 가능한데 현재 600만 도즈밖에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 최근에 지어진 만큼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기에 향후 추가적인 백신 공급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스트라제네카 수주와 폐렴균 백신도 임상 2상의 진입을 앞두고 있고 또한 그린케미칼 사업도 원재료 하락에 의해서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뒷받침이 됐기에 지금까지의 상승 모멘텀이 이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SK케미칼과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인간의 폐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FDA 승인 약물 24개를 확인하고 이 중에 가장 효력이 강한 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를 언급했습니다.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공급한 나파모스타트가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지난 5월에 발표되었었죠.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는 나파모스타트를 사용했을 때 베로세폴을 사용했을 때보다 바이러스를 약 6,000배 정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최근 당국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들에 의해 나파모스타트를 이용한 제한된 고위험군 환자 대상으로 국내 환자 완치 논문 발표도 되어 있습니다. SK케미칼은 나파모스타트를 주성분으로 한 혈액 항응고제 주사용 호탄을 국내 최초로 소개했으며 올해 국내 발매 14년을 맞이했고 지금까지 총 1,300만 명가량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나파모스타트가 임상 3상까지 통과한다면 즉각적으로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생산 인프라까지 충분하기에 SK케미칼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서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모멘텀이 한 발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SK케미칼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큰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정배열로 접어들었고 이제 이격을 만들면서 주가가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SK케미칼을 볼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추세를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추세가 꺾였나요? SK케미칼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격을 봐야 돼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나요? 네, 이격은 정말 많이 벌어져 있어요. 즉 242평과 62평과 이 캔들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 봐야 될까요? 거래량을 봐야겠어요. 거래량. 근데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어쨌든 고점까지 거의 다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앞서서 시즌을 통해서 봤지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서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SK케미칼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추세적인 부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가 무엇이냐 이거죠. 추세라는 것은 저점과 고점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급등 랠리가 나왔고 62평과 이격을 벌인 상황에서 조정을 받았죠. 여긴 저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했죠. 그러면 이제 이 저점 깨지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하고는 어때요? 굉장히 거리가 많이 있죠. 즉 내려올 자리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자리부터 이 자리가 깰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SK케미칼은 한 번 더 내려와 주고 반등을 줄 건지 아니면 두 번 더 내려와서 22평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건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오늘 시장이 흔들린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다 이 얘기예요. 물론 코로나 관련주로 주가가 이슈가 되면서 날아간 부분에 비하면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 SK케미칼도 상승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래량은 나왔나요?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 친구는 완벽히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22평짜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되 추세라는 것은 내려와서 주가가 22평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한다고 칠게요. 반등했어요. 반등했다라면 이제 이 저점을 깨면 안 되는데요. 이 저점을 깰 때 앞에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고점으로 반등했다가 이렇게 반등하면서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깨지면 될까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내려와서 저점 잡아주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뭐란 얘기예요? 매도란 얘기예요. 매수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이격이 더욱더 벌어질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고점 주고 저점 만들었다가 고점 갱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즉 지금 고점 만들고 저점이 이 자리에서 만든다고 치고 저점 만들고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내는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 만들 때, 이럴 때는 뭐라고? 여기서 매도라고요. 여기에서 이격을 더 버리고 막 상한가도 만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다?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하실 때는 언제? 이격이 없을 때 매매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격이 많을 때는 뭐예요? 분할 매도하시거나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SK케미칼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한다? 그대로 보유하시되 22평이 무너지지 않는 데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전고를 뚫고 올라가는 거래량을 동반했거나 혹은 전고를 뚫으면서 큰 캔들이 나와줄 때 분할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이격을 좁혔을 때 전저점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가야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의 사이클이 나와서 움직이는 거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사이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사이클 보는 식으로 움직였죠. 왜? 외적인 변수 코로나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냈습니다. 의약품주들 마찬가지고요.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말도 못하게 20배까지 상승했었죠.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성장을 할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방송할 때부터 계속 수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버리는 자리, 버럭라인 밑에서 240평 밑에서 오히려 담아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곽강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어떤 외적인 변수나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곽강받을 때 말고 이럴 때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전고를 넘고 이격을 벌이면서 거래량마저 동반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매도. 그리고 추세가 깨진다면 그때는 뭐다? 매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다. 월봉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월봉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상장된 지가 이제 재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친구라서 자, RSI 같은 경우는 이제 88 정도가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90이 넘어가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90이 넘어간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실적주든 뭐든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들은 뭐든 90을 넘어간다면 무조건 뭐 해라? 조심하자. 단 이렇게 상승 기조를 타고 올라갈 때는 특이성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반드시 전저점을 이렇게 안 깨요. 이런 데는 안 깨요. 즉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이 수를 안 깹니다. 여기는 안 깹니다. 여기는 안 깨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기는 신고가가 나오면 이런 데서 뭐 해라?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혹은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깨고 내려오면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얘기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빵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빵 터졌어요. 여긴 뭘까요? 종가가 고가로 끝났다라면 혹은 종가가 그 캔들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상으로 끝났다라면 윗꼬리를 달고 그 몸통이 4분의 3이나 3분의 2로 끝났다면 다음날 시세를 주는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이 맞다. 혹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내려왔다가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반등을 줄 때 거래량 터졌어요. 근데 이 캔들을 깨고 내려오는 하방의 자각형 캔들이 나왔다. 거래를 잡으면서 이런 모습.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즉 매도할 수 있는 시그널은 뭐다? 전고점을 넘기고 이격을 벌이는 자리는 분할 매도.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다가 그 저점을 깰 때 혹은 지금처럼 거래량을 동반했던 자리를 음봉으로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음봉에 거래가 나올 때는 뭐다? 매도다. 즉 매도할 수 있는 시그널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 여러 가지들을 잘 복합적으로 병행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 맞게끔 매도를 해나가시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정배열을 한번 잡아놓고 나면 보통 기본적으로 최하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적도 물론 이제 좋아지고요. 그리고 기대감도 함께 가는 친구인데 정배열을 만든 지가 어디예요? 이 자리예요. 2020년도 2월이에요. 지금 몇 월이에요? 8월이에요. 이제 6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바이오들은 이격을 가지고 있을 때 급락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락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이격을 버리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한다면 내가 여기서 좋은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좋은 제약주를 오래 보유해서 크게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 회사의 연구전이 아니고 이 회사의 어떤 내가 사장이 아니라면 정말 이 회사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걱정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내일 이거 10%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을 보유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SK케미칼을 보유하는 주주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K케미칼을 보유하면서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떨어져도 절대 겁나지 않아. 이런 마인드하고 이런 생각과 어떤 이런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것이 있다라면 그대로 보유해도 괜찮겠지만 이런 것이 없다라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언제까지?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왜?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자, SK케미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